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3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 맑으네요.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336일차 90페이지, 90페이지예요. 중간에 할 차례입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식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하와이인처럼 생긴 사람은 별로 없었다. 마크와 내가 그 점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물었더니 원하는 사람에게는 휴렌 박사가 새 이름을 지어준다고 말했다. 자신을 새로운 자아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가 없는 공백 상태에서 신성과의 합체를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새 이름을 지어준다. 여기서는 지어주시는가 봐요. 근데 새 이름을 지어서 새 이름을 지면 공백 상태가 나오는가요? 새 이름을 짓는다고 공백 상태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생각을 지워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워야 되는데 그냥 생각을 지운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안 지워지는가요? 전 제일 처음에 공부하고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야, 뭐 저도 모르게 막 그냥 어제 막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막 혼자 그냥 궁시렁궁시렁 막, 막 극하고 제가 뭐 아니 내가 이 생각을 해야지가 아니라 뭐 딴 거를 집중해서 단순 노동을 막 하잖아요. 그럴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궁시렁궁시렁 뭐 있죠. 시읍비읍 하고 어제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막 이게 저절로 막 있죠.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이게 이름을 바꾼다 그래서 되는 것이 해보시면 우리 이분은 모르겠어요.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서 제가 백공백으로 바꿔서 공백으로 바꾼다고 이름 바꾼다고 그래서 이게 이름도 상이에요. 신념이 또 생기는 거죠. 이름을 통해서 신념을 또 생기기 때문에 근원의 나의 뿌리에서의 믿음이 없어져야죠. 제 맥락을 바꿔야 돼요. 맥락을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 있잖아요. 사건을 생김으로 해서 그게 200 이하의 두려움이나 어떤 이런 쪽으로 다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사랑으로. 내가 사랑으로 이게 바뀌어야지만 내가 뭔가 신과 신성과 합체를 유도하는 거는 맥락을 그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는 되는 건 아닌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봅시다. 네. 나는 새로운 이름이 가진 힘을 잘 안다. 새로운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근데 1979년 나는 스와미 아난드 만주시리가 되었다. 스승이 지어준 이름은 당시 과거와 씨름을 벌이던 내게 빈곤의 허덕이며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내게 새 출발의 힘을 실어주었다. 그 후로 나는 7년 동안 그 이름을 사용하며 지냈다. 휘렌 박사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신성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영감을 느끼는 순간 떠오른 것을 말해주겠노라고. 첫 세미나가 열린 지 한 달 후 그에게서 편지가 날아왔다. 이 영감을 느끼는 순간 떠오르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이름은 있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모든 이름이 붙어가지고 이름은 신념, 믿음이 생겨서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없애야 돼요. 신념을 없애는 걸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민혁이란 말이에요. 민혁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이제 좀 싫은 게 있었어요. 한 번도 들어왔네. 아들이 들어와 있네. 저는 그러니까 김민혁인데 제가 이제 말을 이렇다라고 한 번 옛날에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민혁을 미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미역의 뜻이 없긴 한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미역이 흐물흐물하고 별로 있잖아요. 몰라 먹어서 몸에 좋은지 모르지만 미역하면 흐물흐물한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 강력한 힘 있는 이런 느낌보다 그래서 저는 김 저는 민혀가 혀가 그러면 그랬지
미역이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좋으니까 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역이. 근데 저는 미역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왕 바꿀 거면 힘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딱 이미지가 뭔가 리더로서의 어떤 이런 이미지 아닌 다음엔 저는 별로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별로였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백성혜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뭔가 강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름이 참 이렇게 뭐 예쁜 이름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예쁜 이름이 좋은데 제 이름이 싫었었거든요, 예전에는. 싫었어요. 뭐 백성혜 하는 자체가 강력하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그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 많은 사람들 그쵸? 많은 사람들에게 해자가 은혜로워진다라는 어떤 이런 그냥 제가 의미를 그렇게 부여를 했어요. 이 안에 한자의 의미들은 다 쪼끔씩 다르긴 한데 그니까 제 이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뭐 이런 게 이렇게 바뀌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고 없고 불렀을 때 어떤 그것도 나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내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이름이 뭐 미역이든 백성이든 뭐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정신 세계 안에서 내 믿음 있죠? 신념. 내 믿음이 어떠냐에서 어떻게 이게 발현이 되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뭐 영감이 떠올라서 이름을 뭐 의미를 많이 두죠. 많이 둬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근데 바꾸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그 신념, 믿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제 이제 기적 수업방에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은혜로 내가 살고 은혜로 내가 해방된다라는 그 글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안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혜는 어 그러니까 마음이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죠? 스스로 준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기 전에는 은혜가 안 온대요. 근데 이걸 딱 들으면서 그래 우리 선생님 너무 대단하시다.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뭐죠? 내가 내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없으면 은혜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그 생각 때문에 은혜가 있어도 복이 널려 있어도 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없앰으로 해서 내가 달라지게 진짜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끌어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제가 실천을 인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신념을 자꾸자꾸 지움으로 해서 뭐 하루아침에 이게 확 이렇게 지우신 저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쨌든 공부해 가면서 수행을 해 가면서 삶과 내 지금 삶에서 내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데 경험을 또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은 보여줘야 믿잖아요. 믿어야 이게 바뀌는데. 그래서 일단은 실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상태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없어졌을 때가 더 엄청난 상태가 좋은 상태? 그쵸? 내가 일단은 원하는 상태. 그래서 그거에서 또 한 번 더 진도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이름조차도 없어져야 되는 아주 순수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조에게 얼마 전 내 마음속에서 구름 한 점이 피어오르더군요. 그 구름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꿈틀대며 연하디 연한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분은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자기 상상 속에서 이렇게 소설을 쓰신 거예요. 이분은 뭔가 깨달음을 추구해서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상상에서 이렇게 소설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는 잠에서 막 깨어난 아이처럼 목을 축 늘리면서 투명해졌습니다. 본인이 상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투명함 속에서 경건하다는 뜻의 아오 아쿠아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이메일에 삽입하는 문구로 이런 인용구를 받았습니다. 오 내게 삶을 주시는 주여 감사로 내 가슴을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바라며 나의 평화. 이알의 아카라. 나는 아오 아쿠아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걸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곧바로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이런 답장을 보내왔다. A는 파더의 아처럼 소리가 납니다. O는 오의 오처럼 소리가 납니다. K는 키친의 크처럼 소리가 납니다. U는 블루의 우처럼 소리가 납니다. 나의 평화. 그렇게 발음까지 알게 되자 새 이름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지만 후에 슈렌 박사에게 편지를 쓸 때나 인터넷 블로그를 시작할 때 아오 아쿠아라는 서명을 사용했다. 나는 그 이름이 좋았다. 마치 구름을 헤치고 신과 대면함을 의미하는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내 블로그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신성에게 간청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뭐 본인이 이렇게 뭔가 구름을 헤치고 구름을 헤치고 신과 대면 구름을 헤치고 신과 대면을 하고 있는 의미를 문장을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있다면 좋은 거죠. 본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구름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칙칙해요. 어두워요. 근데 비행기 타보신 분들 쫙 구름 위로 올라가면 밝지 않아요? 밝아요. 구름을 뚫고 쫙 올라오고 구름이 밑에 있어요. 근데 구름이 막 회색빛으로 막 돼 있을 때 밑에 비도 오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쭉 뚫고 들어가면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저도 이제 상상하긴 그래. 저 하늘로 착 올라갔을 땐 밝은 그 빛으로 그냥 밝게 있는데 이 구름 때문에 어둡고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을 걷어놨을 때 그냥 그대로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제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이름을 좀 바꿔도 아주 이제 이거 이름조차도 나중에는 없어져야 되지만 이 이름을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뭐 하면은 또 좀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머릿속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점점 더 깊이 각인되는 동안 나의 궁금증도 더욱 깊어져 갔다. 나는 슈렌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텍사스로 방문해서 내 친구들 몇 명에게 호오포노포노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은 그에게서 하나라도 더 캐낼 속셈이었지만 명목상으로는 텍사스를 날라와 간담회를 열면서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는 초대였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박사가 어떻게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의 병동 전체를 고쳤는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낼 생각이었다. 휘렌 박사는 내 제안에 동의하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조에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초대까지 해주시는군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2월에 오스틴에서의 비공식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책 내면을 향한 모험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이 인터뷰의 취지는 문제 해결법에 대한 조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인터뷰하는 사람 이상이고 저 역시 당신에게 인터뷰 대상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그것이 어떤 형태, 어떤 형식을 취하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명료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떠들면서도 정작 그 원인은 그다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원인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처리되어야 할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마음속에. 그게 뭘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대부분이 믿는 대로 몸속에 있나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어쩌면 둘 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떠들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걸 떠들기는 하는데 그게 왜 이런 문제가 저 사람이 얄밉고 미워 내가 돈이 지금 없어 그랬으면 다 뭐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막 미칠 것 같아. 꼼짝도 못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그게 벌써 일어난 결과잖아요. 저 사람이 미운 것도 그렇고 돈이 없는 것도 결과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서 나는 꼼짝을 못해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밑으로 찾아가서 그 원인을 제 맥락을 바꿔줘야 돼요. 그냥 이 사랑이 들어오도록. 맥락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지만 바뀌지 위에 있는 결과를 보고는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서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미워요. 미운 것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왜 그랬지? 언제부터 이런 느낌이 들었지? 그쵸? 내가 돈이 없다는 생각이 있네? 그럼 뭐예요? 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 두려워. 꼼짝도 못 하겠어. 두려움이 100이 들어왔다가 슬픈데 또 뭐야? 50, 무기력하게 쭉 내려가. 무기력하게 돼. 수치스러워. 내가 돈이 없다는 거에. 그래서 막 100으로 해서 의식이 쭉 내려가죠. 근데 왜? 언제부터 이게 감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밑에는 느낌. 느낌이 언젠가는 전에 한번 느꼈던 그 느낌 때문에 또 느끼는 것이다. 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저기 뿌리 씨앗에서부터 자라온 그 뿌리 막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일어나는 거지. 3살 이전에 벌써 씨앗에서부터 뿌리가 자라난 거예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지금 돈이 없던 저 사람이 얄밉던 저 사람이 내 욕을 하던 뭐 하든 다 뭐예요? 거기 3살 이전에 씨앗과 뿌리 안에서 해결을 하면 다 된다. 정말 된다. 해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서 확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으라고 답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찾아보세요.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두려워서 무기력해서 할 수가 없어서 술을 먹는다면 해결이 될까요? 게임을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든다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막 낸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언제였었지? 차라리 명상을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이 느낌이 언제 또 있었을까? 과거에 언제 또 느꼈을까? 이걸 찾아보세요. 찾으면 제가 5월 말에서도 딸기밭에서 이런 거였구나. 풍요로웠다가 싹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도 가끔씩 느끼고 있었더라는 거죠. 55살이 될 때. 5년 다섯 3살 때 느꼈던 게 5살 때 또 느끼고 그러다가 또 6살 때 또 느끼고 그러면서 계속 삶에 계속 또 느끼다가 엄마를 보면서 더 막 느끼고 55살이 됐는데도 계속 느끼고 있더라 그 느낌을. 근데 거기서 해결을 하니까 이게 여기서 해결하니까 정말 뭔가 이렇게 공간이 싹 나오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뭔가 이제 또 이렇게 외부에서 보이는 것도 빨리 해결이 되는 느낌이 있고 뿌리가 자꾸 있잖아요. 씨앗에서 뿌리가 막 자라는 것들 뿌리를 막 뽑고 이 씨앗을 가지고 자꾸 맥락을 바꾸고 맥락을 바꾸니까 빨리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 처리해야 할 문제는 어디 있는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 있죠. 그게 뿌리가 어딘지. 마음속에 뿌리를 찾아내야 된다.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 자꾸 외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꾸 해결하고 그때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거나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면 그 파란 대문집에서 해결하면 돼. 엄마가 뒤돌아서 갈 때 그때 해결하면 돼. 뭐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그 씨앗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해결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쟤요, 쟤요. 저기 밖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결합시다. 거기 원인에 가서 찾으신 분들은 해결하셔야 되고요. 찾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온 우주에 널려 있는 돈, 행복 그냥 있어. 우주에 그냥 자체에 그냥 있는 거예요. 행복도 있고 물질 내가 원하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려져서 내 생각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있다. 물질을 보고 그게 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몸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식 안에 마음에서 가려져 있는 의식이 200 이하의 에고가 나인 것처럼 그쵸? 감정적으로 막 있을 때는 내가 의식을 가려져 있는 그 에고가 나인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래 에고가 아니라 나는 사랑이지 에고가 생각이 들어올 때는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해요. 그쵸? 그래서 누가 혹은 무엇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역시 의문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할 걸 알려드렸어요. 저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고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책에서 언급한 대로 공개 토론의 방법으로는 판단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판단이나 믿음이 진짜 문제일까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진짜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이나 믿음이 진짜 문제일까? 판단하고 있는 거는 내가 생각이 올라온 거고 내 믿음에서 판단한 거고요. 그게 내 믿음에서 판단이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진짜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그냥 드러내면서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 감추게 되고 안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혼자 해결해서 이렇게 바꿔야지. 내 생각 안에서는요. 아직 사랑이 아니라 욕망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하는 거랑 정말 순수한 사랑의 상태로 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제가 딸기밭에 그거요. 공부 시작할 때요. 제가 2011년도에 찾았었어요. 2011년도에 공부하면서 그 해 바로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딸기밭에서 딸기를 훔쳐먹은 것 같은데, 아기 때 뭣도 모르고 훔쳐먹는다는 생각 없이 훔쳐먹은 것 같은데, 그걸 그 주인한테 제가 갚아드릴 수도 없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전에 한번 살던 곳에 갔더니, 무슨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있어가 형체도 없어지고 달라졌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 그러셨어요. 그 딸기는 신이 주신 거라서 사장님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안 와닿는 거예요. 제가 의식이 그 사랑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생명체, 에너지가 신이 주신 거라는 거, 뭐 이 은혜, 이 사랑으로 이 생명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안 와닿았을 때라서 답은 받았는데 그게 맥락이 안 바뀌는 거죠. 자꾸 없애고 자꾸 없애다 보니까 이런 게 사랑이고 이게 없을 때 저 얼마 전에 나는 그래도 욕망이 덜한데 그랬어요. 덜이나 쬐끔이나 많이나 그놈이다 이런 거예요. 요만큼이나 이따만큼이나 그놈이 그놈이구만. 뭘 잘난 척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진짜. 엄청 잘난 척하고 있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랬거든요. 짜증이나 살인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세계, 에너지 세계에서는 쬐끄만 짜증과 큰 살인과 똑같다. 분노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욕망 아닌데 나 욕망으로 한 거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3월 달에 막 현장으로 막 뛰어나가보니까 이야 욕망이 지글지글한 거예요. 야 내가 현장으로 뛰어가니까 욕망이 지글지글하구나. 그러면서 또 아닌데 그래도 나는 내 친구한테 욕망한 게 아닌데
나는 저 친구를 위해서 한 건데 저 친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딸기밭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냥 그걸 해결한 게 아니라 딸기밭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엄마하고의 엄마랑 나랑 다른 정신세계, 딸기밭의 주인 아저씨와 나랑 전혀 다른 정신세계에 대한 부분을 정말 알고 나니까 어제도 미팅하는데 "그럼 인제 아신 거예요?"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인제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죠, 머리로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했었죠. 그런데 에너지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왔어요 그랬죠. 하는 거랑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틀려요. 여러분들 앉아 가지고 아이고 빤짝빵 얘기하니까 다 듣고 의식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얘기 다 해 주네. 아이고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천지 때깔이 달라요. 의식 공부 안에서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 저 사람들이 미운 거, 남편이 밉고 애가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왜 이 사람 이름부터 적어 놓으시고 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불편한지도 다 적으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시고 또 뭔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찾았으면 어쨌든지 간에 다 질문을 하시고 과거에 3살 이전에나 저쪽에 사건을 찾은 거는 맥락을 바꾸는 거는 선생님이 아주 그 높은 그 다른 차원에서 좀 해 주실 때 그거랑 내가 욕망으로 해석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답은 알았어요. 11년 전에 답은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머리로 '어 그래.' 그럼 다 외우고 있었죠 답은. 답을 외운다고 가 되나요? 다른 답을 그냥 이해한다 그래서 다른 거로 또 머리로 이해하는 거로 풀어간다고 해서 세상의 삶의 에너지가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그게 사랑으로 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공부 더 한참 해야 되죠. 한참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참 더 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한참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한참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인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망 그 친구를 '야 나는 아닌데, 아닌데.' 했는데 요번에 딱 보니까 '야 그 욕망이었구나.'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뭔가 안내를 하실 때 욕망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아닌데.' 이랬었거든요. 아이고 뭐 그게 그 요만큼이나 이따만큼이나 이만큼이나 뭐 그것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욕망이었구나.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인제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단,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볼 수 있다기보다도 내가 솔직해지도록 모두가 그냥 보여진다 뭐가 이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내가 솔직해지는 거. 그쵸. 솔직해지면서 드러낼 수 있는 거. 아유 전들 뭐 아버지가 술 주사가 있어서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수치스러웠다고요. 아이고 제가 의구증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어디서 얘기를 해요. 안 그런 척하고 참고 척은 잘했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고 나니까 진짜 뭐 의구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못 자라고요. 뭐 어떡해요.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많이. 예. 사라졌어요. 그래도 뭐 아직 집착이 다 사라진 건 아닌데 쪼끔 아침에도 쪼끔 집착이나 큰 집착이나 똑같다 그랬는데 하면서 있잖아. 그 집착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인제 그러고 왔는데 엄청 편안하게 인제 그래도 진짜 많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면서 해결을 해야지 내가 정말 편안해지는 거 누구를 봐도 편안해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 감정 어떤 기복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제가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뭔가 그런 상태들이 막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깨어날 수 있었던 거 많이 그 부분에 참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유 이 정도쯤이야.'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쯤이야 하지 마시고 밑에 뿌리는 그냥 있습니다. 씨앗의 뿌리는 그냥 있어요. 같이 해결해 보세요. 완전 정말, 정말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편하게 물질이든 행복이든 다 올 거라고 믿고 저는 계속 갑니다. 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주말이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